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이 무척이나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의 반복 속에 무척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례 없는 이상기후라는 말이 매일같이 들려온 가운데 그 피해는 여실히 민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장 한번 보기가 무섭다는 도민 여러분의 호소가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악순환에 민생 경제의 시름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CJ 라이브스테이트에서 추진했던 경기 북부 최대 규모 개발 사업인 K컬처밸리 복합 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정치의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사업부 조속한 정상을 위해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하 5분 발언에서는 협약 대상이었던 CJ 라이브시티를 CJ 측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원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향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CJ 측은 경기도와 2016년 5월 K컬처밸리 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J 측은 4차례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3차 사업계획 변경 때에는 경기도와 CJ 측은 지체상금 발생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어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도록 양 당사자 간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 지불해야 하는 예상금입니다. 경기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어 경기도에 재정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임과 특혜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차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상금의 감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송을 통해 감면의 기준이 마련되기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여기 계시는 지사님, 교육감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국장께서 이 업무를 감당한다면 법적 근거도 없이 지체상금을 감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 의원이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CJ 측은 과연 사업 추진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CJ 측은 불가항력적인 대환경 변화로 지연되는 공사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사업기간 종료 6개월을 남겼고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CJ 측은 2020년 상반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공급 전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전력을 신청하는 수차례 안내를 받았지만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전력 공급을 신청하지 않았고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은 현재 행정계획 수립 단계로 2030년이 되어야 준공되는데 CJ 측은 이러한 시설을 완공해도 개장할 수 없다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순영한 고집하는 등 어떻게든 공사를 지연시킬 명분을 찾고 있는 거 아닌 의구심이 듭니다. 국토부에서 주관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전체 공정률 3%에 불과한 CJ 측의 일반적인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경기도의 지체상금 감면 등 7개 사안을 수용할 것을 공고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CJ 측은 지난 6월 진행된 사업계획 연장 합의 시 지체상금 감면과 면제 등의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비유한 결과를 보면
무조건적인 지체가 상금 감면엔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CJ 측은 지난 8년간 지지 및 부진했던 K컬치 사업에서 손을 떼고자 협약을 폐지하기에 의도적으로 경기도가 수용할 수 없는 지체상금 문제를 제기하여 기체 사유가 경기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협약 해제 이후 CJ 측 본사인 CJ-ENM은 악재 소재로 주가가 상승하고 배의 신도가 올라갔다는 다수 언론 보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약 해제에 따른 논쟁보다는 고향 시민의 염원이자 경기북부 최대 수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CJ 측과 협약 해제로 고향 시민이 받은 상처가 하루속히 치유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고향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K컬처 변리 사업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 지사께서 답변하신 동행개발 방식에 대해서도 고향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양시도 달노천 수질 예산 공공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한 K컬처 사업과 발맞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동환 고양시장님 해외 출장도 좋지만 K컬처 관련 사업에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에도 K컬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함께 손잡고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변경보다는 무엇이 1,410만 경기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사님, 동료원 여러분, 경기 북부에서 나가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K컬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많은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CJ 라이브시티 일방 해제 관련해서 국정 감사 요청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겼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5만 명 청원에 있어서 함께했던 우리 국민, 시민들과 그리고 그 주최자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예,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들,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김동연 도지사님과 문태희 불가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국민의힘 김한규 의원입니다. 오늘 도도의원은 CJ 라이브시티 협약 해제와 관련하여 김동연 지사님의 무책임하고 경솔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컬처 밸리 사업은 경기도와 고양 시민의 미래를 책임질 중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님의 잘못된 판단과 독선적인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의 미래는 위태로워졌습니다. 고양 시민들의 염원과 기대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먼저 김동연 지사께서는 CJ 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하면서 지체 상금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조차 기다리지 않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협약 해제를 강행한 것은 경솔함을 넘어서 무책임이 급식 이 결정은 경기도민의 재산과 미래를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경기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자리에서 왜 도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입게 될 막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둘째,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공영개발 방침입니다. GH가 K컬처 밸리와 같은 복합문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공이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을 만든다는 비현실적인 구상은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콘텐츠 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실패는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이 무모한 결정으로 인해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막대한 피해와 무책임한 결과를 모두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지실지 궁금합니다. 셋째, 김동연 지사님의 불통 행정은 108만 고양 시민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경기도가 협약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양시와 단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적 오만이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K컬처밸리의 부지를 기존 경제자유구역 대지구와 별도로 부분의 구역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이 제한된 상황에서 고양시의 기존 경제자유구역 대에 영향을 주지 않고 K컬처밸리를 부지에 추가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지역에 두 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108만 고양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들의 염원을 짓밟는 독단적인 결정을 김동연 지사께 고양 시민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겁니다. 넷째, 민간 사업자였던 CJ 라이브시티가 경기도에 지불했던 토지대금 반환금을 경기도가 추경예산에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524억 원의 추경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경기도의 재산이 압류되어 악에 이르는 초유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이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는 지사님의 책임이며 이 문제를 경기도회로 떠넘기는 행태에 대해 본 의원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제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고양 시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을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은 공영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획에 구체화된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CJ와 라이브시티의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지금이라도 고양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CJ와 재협상 및 재계약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원님을 비롯한 홍대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비검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홍보 출신 성기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5년 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명산인 수지산을 지켜달라는 지역 유권자의 전화를 받고 통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지산 도립공원이 지역의 대표적 자연관광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로, 주차장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도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여 주민 친화형 생태 수지산 도립공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을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해제된과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묶여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한 주차와 도로 문제는 주민들이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또한 공공에 대한 불신과 원성이 커져갔습니다. 최근 수지산을 둘러싼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경기도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 투자 사업인 시흥 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왕곡동을 연결하는 총 15.2km의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 3.5km가 수리상을 관통하며 특히 도립공원 입구와 인접한 구간에는 터널이 지상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 노선은
아파트, 체육센터 등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주민생활 공간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어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시사님, 수리사는 이미 제1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 지하철 4호선, 그리고 일반 자동차 도로로 인하여 총 9개의 터널이 도로와 같이 혼재되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두고 여러 개의 도로와 터널이 건설된 것은 생태계가 보존되고 도민들이 쉼터로 이용되어야 할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수리사는 지금 산림의 황폐화, 녹지축의 단절, 지하수 고갈 등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리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리산은 자연 회복 능력을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0년 11월 군포시청과 군포시민은 경기도에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현재까지도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까지도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마무리한 후 2027년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로 건설입니까? 군포시와 군포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간에서 제안한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김동현 도시장님, 수리산을 지켜주십시오. 수리산이 숨쉬게 해주십시오. 경기 서남북권의 유일한 생태숲입니다. 사람, 동물, 식물도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리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흥, 수원, 고속화 도로 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리산 관동도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시흥, 광명, 안산, 장산, 군포, 의왕, 안산, 수원을 잇는 수리산 우회도로인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동현 도시장님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모색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김도영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관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도 의원입니다. 우선 체육인 출신 경기도민으로서 현 경기도정의 체육지원 방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김동현 도지사께서는 본인을 체육도지사라고 표현하시며 다양한 체육지원 정책들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존 경기도 민속 8기 공약 실천 계획서에 따르면 총 295개의 공약이 실천 중이라고 합니다. 그중 총 6개의 공약이 체육 관련 공약이며 체육 기반 및 시설 확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3년 6월 8일 경기체육발전수도 간담회에서 김동현 지사는 체육과 스포츠의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메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들었다라며 체육도지사로서 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체육도지사이신 김동영 지사의 체육정책에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지원은 언급이 없는 것일까요? 2024년 5월 14일 기준 국가통계포털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총 58만 6,421분의 등록 장애인이 계십니다.
이는 국내 약 264만의 전체 등록장애인 인구 중 22.2%가 저희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등록장애인 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 비해 약 45.3배 더 많은 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등록장애인 분들께서 거주하시는 경기도인 만큼 그만큼 많은 체육소속분들이 계십니다. 지난 8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는 4,491분의 장애인 체육선수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31개 시군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 동호회 참가자 수를 합친 4,578분의 생활체육인도 계십니다. 즉 경기도는 9,069분의 장애인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 시스템의 숫자일 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인 체육인들은 훨씬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경기도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 의원은 지사께서 체육도지사라고 말씀하시기에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체육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속 체육국에 장애인 체육과가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체육체육팀에 단 한 분의 주무관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지원과 장애인 체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장애인체육 지원 전담부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결론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요. 광역시자체인 경기도에 관련 조직이 없는데 31개 시군에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자체 장애체육담당부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품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관련 부서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관련 부서를 단독으로 운영하여 다시 한번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상북도 총 5개 광역지자체가 약 30%의 광역지자체가 장애인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가장 많은 등록장애인이 계시는 광역지자체이면서 9,000명이 넘는 장애인 체육인이 계시는데 관련 부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자아현실이자 죄악이자 삶입니다. 김동연 구지사님, 장애인체육과의 장애인체육지원팀을 신설해 주십시오. 장애인체육지원팀의 설립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체육인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더욱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재 경기도 내 부족한 유니버설 디자인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더욱이 전담팀을 구성한다면 장애인체육을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전담팀이 시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장애인 체육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의 장애인 체육지원팀을 꼭 신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기회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